안녕하세요. 안전제일 포트폴리오 155주차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의 투자만담, 오늘은 올프리 안전제일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축구를 아주 좋아합니다. 주 1회 정도 차고 있는데 지난주죠. 팀원 중에 주로 미드필드 포지션을 보는 후배가 있습니다. 이 후배 플레이 스타일이 마치 지단을 연상케 합니다.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플레이, 이런 단순함과 간결함에서 오는 높은 결정력, 많이 뛰지도 않습니다. 딱 필요한 만큼만 뛰죠. 이번 경기에서도 3번의 슈팅에 2골을 넣어버리더군요. 잘합니다. 바로 샤넬이 이야기하는 심플리 이즈 베스트죠. 안전제일이 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. 근데 이 후배가 경기 시작 전 저를 보더니만은 제 영상의 시작 멘트인 안녕하세요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. 이 순간 느낌이 왔죠. 이 후배가 투자를 시작하려는 찰나 제가 유튜브 한다는 말을 듣고 영상을 본 겁니다. 아주 운이 좋죠. 떼돈 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최소한 잃지 않으며 평생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지단 후배님처럼 안전제일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본 투자의 운영 요청과 이와 연계된 장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안전제일은 투자금의 제약이 없습니다. 100만원을 가지고 투자하든 100억을 가지고 투자하든 동일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. 수익금이 아니라 동일한 수익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우리는 손실 종목 돈 끌어와서 물타야 하는 투자가 아닙니다. 현재 보유 종목 안에서 내리는 거 팔아서 오르는 거 사는 방식, 즉 현재의 내 자금 상황으로 모두 해결하는 투자 방법입니다. 돈이 적거나 부족해서 투자를 이어갈 수 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. 바로 누구에게나 수익률만큼은 일관적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투자 방식에 제한이 없습니다. 거치식 투자든 적립식 투자든 모두 가능하죠. 이 말은 수시 입출금도 수익률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. 거치식 투자자는 내 계좌 내 보유자금 안에서 사고 팔면 되는 것이고, 적립식 투자자의 경우라고 복잡할 거 없습니다. 내가 여유자금이 생겨 신규 자금을 추가하거나 매월 적금하듯 월급날이죠. 지정일에 돈을 계좌에 투입할 때에는 현재 보유 중인 종목들의 각각의 비중만큼 매수하면은 전체의 비중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돈 필요해서 출금할 때는 반대로 필요한 만큼 각 종목들의 비중만큼만 각 종목들 중에 필요한 돈만큼만 전부 다 각각 팔아서 출금하면은 또 역시 전체 금액은 줄어들어도 비중은 유지되면서 수익률의 변동은 없습니다. 반면 정기예금은 어떻습니까? 중도 해지하면은 약정이자의 반도 못 받습니다. 내가 1억 예치해 놨는데 100만원만 배설을 해도 계약 해지해야 됩니다. 이렇게 볼 때 안전제일로 예금 이자만큼만 벌어도 성공한 투자라는 겁니다. 그리고 안전제일 운영 방식은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. 일주일에 한 번 비중 조절 전날 퇴근하고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예약 주문해 놓으면 끝이죠.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, 자동 주문보다 장중에 가격 차트를 보고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한다는 거죠. 직접 실제로 해보면서 통계를 내보시면 불가능하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쳐다본다고 절대 저점 고점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. 매수든 매도든 예약 주문 넣어두시고 장중에는 근로에 집중해서 투자 원금을 키우는데 주력을 하시길 바랍니다. 수익률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. 근로나 사업으로 투자 원금을 키워서 수익금을 더 가져가시는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. 핵심 요약하겠습니다. 오늘 만담 핵심 요약. 안전제일은 투자금, 투자 방식, 시간 모두에 자유롭기 때문에 누구든 언제나 부담 없이 평생을 이어갈 수 있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운영 현황 보겠습니다. 안전제일 1, 국내 ETF 성과 비교, 투자기간, 기간 전체 수익 지난주 대비 좀 줄었죠. 그리고 기타 자산가의 수익률 비교. 참 국장 힘듭니다. 이 모양인데 수익을 어떻게 낼 수가 있겠습니까? 부동산도 지금 마찬가지죠. 비중 변동 현황 보겠습니다.
코덱스 200 지난주 잔고 대비 마이너스 2% 줄여서 전체 보유 비중 4%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. 코덱스 레버리지 마이너스 1% 줄여서 3%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. 단기 채권은 잘 아시죠? 예, 정기예금성 자산으로 비중 조절 후 남은 현금으로 수시로 매수합니다. 코스닥 150 지난주 잔고 대비 마이너스 3% 줄여서 2% 비중 가져갑니다. 코스닥 레버리지 1% 줄여서 2% 비중 가져갑니다. 리츠 부동산 3% 늘려서 13% 비중 가져갑니다. 국채 30년 8% 줄여서 24% 비중 가져가겠습니다. 해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전제일 2 해외 ETF 성과 비교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. 기타 자산 나스닥 S&P 골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비중 현황 보겠습니다. 자, 비트코인 1배수 비토 주간 정감 없이 2%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. IEF 1배수 채권이죠. 1배수 중기채입니다. 3% 비중 늘려서 44%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. 인도지수 1% 비중 늘려서 5%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. MCHI 차이나 지수죠. 비중 증감 없이 3%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. TBF 보유 비중 없고요. TMF 3배수 채권입니다. 변동성 큽니다. 조심하셔야 되죠. 2% 비중 늘려서 12%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. TQQQ 나스닥 3배수 1% 비중 줄여서 2%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. UPRO S&P 3배수입니다. 1% 줄여서 5%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. 해외 비중 변동 봤고요. 자, 안전제일 3 하락장 횡보장 대비해서 원자재료도 포트를 구성해보고 뭐 이것저것 대입하고 있는데 아직 뭐 확정된 부분이 없습니다. 뭐 쉽지 않네요. 상승장에 하락장은 상승장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. 이 포트 확정되는 대로 제가 또 안내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